악성민원이 왜 발생을 할까요? 저는 가장 크게 생각한 거는 뭐냐면 고객 만족에 이런 개념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인 거죠. 예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는 고객을 만족시키면 돼, 서비스를 해주고 만족시키면 돼, 여기까지였었어요. 그렇지만 점점 더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개인화가 되고 있기도 하죠. 사람마다 똑같이 우리가 여러분들 맥도날드를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같은 서비스를 원하세요? 어떠신가요? 나한테 딱 맞는 서비스. 그렇죠. 역시 역시 다르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딱 맞는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점점 어때요?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란다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 거기에 맞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뭐냐면 고객의 경험을 더 중시한다는 것들인 거죠. 이 사람이 와서 우리의 브랜드에 있어서 얼마만큼 더 경험을 하고 가느냐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저희 이제 점점 면세점들이 많이 그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사갖고 가고 있었는데 환율의 영향이 있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분들도 개별 관광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스트리트 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한테 맞게 뭐 가성비든 아니면 가심비든지 간에 자기한테 맞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점점 시민의 기준 수준은 어때요? 점점 높아진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어떤가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정말 많이 간소화되어 있어요. 간소화되고 여러분 스마트폰만 하나 있으면 그쵸? 불법 주차하는 사람은 어때요? 찍어서 바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 바로 고지서 날아가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예전에는 포상금을 줬지만 지금은 안 준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렇게 변화했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더 어렵고 요즘엔 또 뭐가 있냐면 그 좌표 찍기라고 앞에 뉴스에서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 별로 안 좋아, 누군지 신상을 턴다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게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무원 이렇게 왜 응대 방안들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담당자의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전화번호 이제 점점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걸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이제 뭐예요? 사람들이 정보 공개를 자꾸 더 원한다는 것들인 거죠.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숨기려고 하기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민원을 발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기관 자체도 많이 변화하고 있겠죠. 어떤 게 이런 것들인 겁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공무원 자체가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이분들을 뭐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죠. 규정상 그래요. 저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 되게 많이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랬을 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민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태도들이 봤었을 때 어때요? 책임 회피를 한다거나 자기가 다 모르니까 전화 돌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접수는 해주는데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넣었는데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말이 없어, 내가 이거 뭐 처리되고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들인 거죠. 그랬을 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들. 그리고 또 뭐냐면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 따면서 뭐 법규를 많이 봤었지만 사회복지를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여러 기관에 가가지고 많은 것들 탈 수가 있어요. 수급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들 왜 게이트웨이 교육 가시잖아요. 자활센터에 가시잖아요. 그분들이 기초수급자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것도 받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들인 거죠. 물론 그 기준이 돼가지고 받는 건 분명히 맞죠.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보장제도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주는 게 맞긴 하지만 그런 건 어떨까요?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들인 거죠. 그러면서 각각의 기준이 상이하다 보니까 똑같이 내가 넣는다 하더라도 기관마다 다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아니 왜 여기는 된다는데 왜 여기는 안 돼,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것들이라든지 왜 상이한 기준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자기한테 조건에 맞는 일들을 하기 어렵다는 것들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저는 사실은 이런 마지막 말이 좀 많이 저는 와닿았었거든요. 제가 찾으면서 기관이 어떤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악성민원 제기를 할까 생각했었을 때 어떤 게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내용들 여러분 조금 더 공감이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범죄자한테 인권이 필요할까라는 저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왜 침범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인권이 많잖아요. 근데 왜 범죄자들은 인권을 지켜줘야 될까? 근데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범죄자들 포토라인 서게 되면 그 사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그 공무원들은 그냥 이렇게 다 민낯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초상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맞을까? 저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되게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지옥에서 온 판사라고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범죄자들을 현실에서는 판결을 많이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좀 안 좋게 방법이긴 하지만 이 사람 정말로 이 판사가 지옥에서 와가지고 진짜로 막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이 사람을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하는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카타르시스였던 것 같아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대리만족 같은 것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간의 변화가 더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악선면을 더 이렇게 왜 재기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두 가지 걸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것도 이런 거겠죠. 민원인이 얘기를 하는데 서로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인 거죠. 담당 공무원도 말이 안 통하기도 하고 민원인도 말이 안 통했었을 때 더 일어날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